이번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감독님들이 이정효 감독님의 작년에는 잘했지만 올해는 너 어려울 거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정효 감독님이 나뿐만 아니라 니네도 어려울 거다. 모든 팀들의 지도자들이 시험에 들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시험관이다 이거야. 네. 지금 내가 문제를 낼 테니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라. 자, 이제 K리그가 드디어 개막전이 3월 1일 오후 2시에 울산과 포항의 경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북 현대, 그다음에 광주의 이정효 감독, 그다음에 포항 슬러스, 링가드까지 사진을 넣어놨는데, 일단 여기서 매치업을 보면은 일단 좀 재밌어요. 울산과 포항은 동해안 더비 경기이고, 그다음에 광주랑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정효 감독과 김기동 감독의 또 대결이고, 링가드도 뛸 수 있냐 없냐 여부가 걸려있고, 그다음에 전북과 대전도 만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대전이 이번 시즌 그래도 보강을 조금이나마 또 했기 때문에 이순민이 또 바로 주장이 됐죠. 네, 근데 대전이 브라이튼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조유민 선수를 떠나보내긴 했지만 어쨌든 대전도 강팀이니까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인천과 수원FC 경기도 저희가 중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4경기 저희가 중계할 건데, 요 4경기를 앞두고 과연 우승팀이 누가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 K리그 4강 어떤 팀이 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울산, 광주, 전북. 전북은 모르겠어 솔직히. 선수단 너무 좋은데 난 이 감독님의 포항이랑 2차전 할 때 포항 홈에서 네. 제 개 두드려 맞는 거 보고 솔직히 좀 모르겠어. 정확히 어떤 축구를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선수만으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그게 지난 시즌 봤을 때는 선수만으로 들어가는 거 힘들다는 게 어느 정도 보였잖아요. 광주라는 그 팀이 돌풍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인천도 너무 세서 지금 멤버가 어쨌든 막 지금 뭐 신진호 형님부터 시작해서 명주형, 그다음에 문지환, 뭐 제르소, 전성훈, 무고사,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 센터백 한 명도 옛날에 있던 그 인천에 있었던 선수 데리고 왔지. 오반석 선수? 아니 그 외국인 선수 센터백으로 한 명 데리고 왔지. 세 인천이.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스타트가 안 좋았는데 이제 이들끼리도 그 선수들끼리도 약간 이제 합이 맞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천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수원 FC도 무시할 수 없고, 그다음에 학범슨의 제주도. 난 학범슨의 제주도 K리그에서 잔뼈가 굵으신 감독님이셔서 빡세서 이 4강 예측이 그냥 안 되고, 근데 솔직히 그냥 4위 안에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 팀은 울산이야 난 딱. 근데 대부분의 지금 감독님들이 어제 이제 미디어데이 했잖아요. 미디어데이 날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3강에서 4강을 뽑아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울산, 서울, 전북, 광주가 그래서 작년 미디어데이 때는 4강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팀이었어요. 더 이상 매스컴에 막 오를 만한 그 논란이 되는 팀이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는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광주를 4강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가 이번 시즌 과연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랑 병행을 하게 되는데 4강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사실 가장 궁금한 팀은 수원이야. 수원 FC. 김은중 감독님이 과연 어떤 축구를 할지가 난 진짜 궁금해. 왜냐면 내가 어쨌든 간에 이런 스탠스였잖아. 20세 월드컵에서 성적은 냈으나 카운터를 하고자 해서 했던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내려앉아지다가 어떻게 버티다가 진짜 그냥 골이 들어간 것 뿐이었어. 세트피스로도 많이 어떻게 들어갔고. 들어갔단 말이야. 프로 무대에 와서 지금 수원이 선수단이 싹 깔렸단 말이야. 그쵸, 뭐 떠날 선수 떠나고 다 떠나보내고, 라스부터 시작해서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보내. 그 라스는 뭐 잘못된 사건은 떠났지만 그 외의 선수들 다 떠나보내고 진짜 약간 새 판을 짰어. 이승우 선수, 이승우가 부주장까지 됐고 이러면서 막 새 판이 좀 짜졌는데 어떻게 할지 좀 기대가 되고, 김은중 감독님이 과연 프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게 난 좀 가장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제주의 학범슨 좀 기대가 많이 된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감독님들은 광주를 4강 안에 항상 넣으셨는데, 유일하게 이제 수원 FC의 김은중 감독이 4강이 아니라 딱 3팀만 거론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김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울산, 서울, 전북이 3강을 이룰 것 같고, 이 3팀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을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번에 수원 FC가 요게 이제 자신감 있는 축구를 과연 보여주실 수 있을지, 요것도 우리가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링가드가 가장 핫하죠. 어제 미디어데이 때도 뭐 가장 핫했고, 하지만 어제 미디어데이 때는 링가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링가드 30분 지나니 수비 전환을 못하더라, 김기동 감독의 솔직한 링가드 사용 후기,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남겨졌고. 이 김기동 감독님이
여우 같은 분이셔서 인류를 이렇게 흘린 걸 수도 있어. 이래놓고 90분 선발 뛸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링가드가 개막전 출전 여부는 현재 지금 최고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광주와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이에 김기동 감독은 링가드가 출전을 하냐 안 하냐의 질문에 이건 기밀이다 하면서 상대가 조직적인 광주이다 보니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편 취재진이 링가드가 어느 부분에서 다르냐라고 물어보자 김기동 감독은 기술적인 부분과 라인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패스를 할 때 항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무의미한 움직임이 없다. 몸만 빠른 게 아니라 머리도 빠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링가드에 대해서. 근데 링가드를 어디에 뛸까? 10번 자리죠. 공격형. 공격형 미드필드에 뛸까? 뭔가 박투박으로 쓸까? 아니면 약간 양쪽 윙에 쓸까? 근데 윙을 보시면은 뭐 윌리안도 있고 그다음에 조용욱 선수도 있기 때문에 윙보다는 강성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 공미에 팔로세비치가 있었는데 지난 시즌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활약을 했다라고 하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팔로랑 뭔가 좀 경쟁을 붙이지 않을까. 근데 링가드가 첫 게임이 이제 광주예요. 그쵸.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와가지고 뛰었는데 야 씨발 이거 뭐냐 얘네. K리그. 야 K리그 야 쉽지 않네. 수비들이 너무 빡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와가지고 만만하네. 해보니까 뭐 브라이튼 뭘 따라하긴 따라해. 씨발 이게 무슨 브라이튼이야. 나나 제대로 잡아라 하면서 그냥 진짜 이 환상적인 그 단소쇼를 보여줄지. 근데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해외에서 이름은 날렸던 선수들이 한국 와서 적응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만큼 적응 잘한 선수가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링가드만큼 이 유튜브에 비춰지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링가드만큼 해외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 이렇게까지 잘하는 거 난 본 적이 없어. 최고 빠르게 적응한 사람 같아. 경기장 외적으로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적응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 솔직히 링가드 정도면은 또 와가지고 거들먹거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링가드 정도면은 뭐 K 그냥 이렇게 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대충 뛰어도 되고. 이래도 뭐라 하기가 되게 애매한 위치의 선수잖아. 이 정도면 스타 그래도 플레이어니까. 스타 플레이어고. 불과 이 선수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 국대를 뛰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발로 뛰던 선수인데. 월드컵 다녀왔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번 시즌 10 이상 가능한가요? 링가드? 근데 우리나라 K리그가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아요. 10이 흔하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대단하다라고 저희가 재작년에 얘기했던 것도 무조건 해외물을 먹었다 해서 우리나라 와서 잘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짐작이 안 돼. 10을 근데 첫 경기 보면 딱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적응을 잘 해낼지 아니면 못할지. 근데 링가드의 마음가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리그에 와서 좀 이렇게 나태한 플레이 이렇게 하면 제껴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한다라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뭔가 제르소라든가 옛날에 바로우라든가 이런 선수들처럼 진짜 다 잡아서 100% 120%를 띄워야 제가 봤을 땐 좋은 성적을 남긴다라는 거는 요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축구는 어차피 이게 똑같이 하는 거라 가지고 이게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진짜 개 번쩍하는 것들은 있을 것 같아. 딱 보면서 와 진짜 이게 링가드다 하는 장면들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냐? FC 서울이 어쨌든 간에 일본의 그 전주훈련 가서 막 4대1로 지기도 하고 막 좀 안 좋았어 은근히 결과가. 그쵸. 그래가지고 좀 난 모르겠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서울이 지난 몇 년간 좋은 성적을 내진 못했잖아. 뭐 강등권 싸움도 막 할 뻔했고 막 하기도 했고 막 항상 위기의 팀이었잖아. 그래서 좋은 감독님이 갔지만 쉽진 않을 수도 있겠다. 링가드의 첫 해. 근데 뭐 어쨌든 최고의 보강이 어느 정도는 됐으니 근데 딱히 보강이 엄청 됐다고 느껴지지도 않아. 솔직히 전북이 이번에 리크루트 하는 거나 전북이나 울산이 선수단 이렇게 쫙 갈아 끼우는 거 보면 말이 안 되잖아. 다 국가대표급 선수들만 오잖아. 그쵸. 근데 FC 서울에 만약에 우리가 골키퍼부터 이렇게 쫙 선발 명단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최철원 골키퍼 뛸 수 있고 앞에 이제 김주성 선수 중앙 수비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요번에 이라크에서 영입된 그 수비수.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솔직히 센터백 둘이 김영권 뭐 홍종호 아니면은 뭐 김기 이런 선수들에 비해 K리그에서 아직 약해. 그죠. 김주성이냐 김영권이냐 했을 때 아직까지는 김영권이니까. 그 왼쪽 풀백으로만 가도 뭐 이태석이냐 김진야냐 서령우냐 했을 때 김진수고 그런 선수들을 쓸 거잖아. 그러니까 멤버가 세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아 이게. 그리고 내보내야 될 용병들을 못 내보낸 것도 있어요. 일류첸코라든가 팔로세비치를 내보내고 더 좋은 퀄리티의 바코아 같은 선수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맞아. 티아고 같은 선수들을 대전에서 영입을 하지 못했고. 그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링가드 한 명 영입됐다고 해서 팀이
완전히 바뀌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감독이 김기동이니까 이 사람은 참 쉽지 않은 스쿼드로 항상 결과를 내던 분이시니까 진짜 되게 재밌는 관심사가 될 것 같아. 근데 이번 시즌이 이 김기동 감독님이 빅클럽에서 진짜 통할 수 있는 지도자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을 서울 정도면 그래도 리그에서 3위권 4위권으로 쓰는 거잖아. 그쵸. 돈을. 포항보다는 훨씬 많이 쓰는 팀이고, 근데 이게 적게 쓰는 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감독들이 은근히 돈을 많이 쓰는 팀에 가면은 좋은 활약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님도 이번 시즌이 아마 본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살면서 K리그가 이렇게까지 기대된 건 처음이야. 왜냐면 이정효 감독님도 이번 시즌 진짜 어떻게 할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K리그를 보면서 이 감독 정말 기대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없어요. 돌이켜 보면. 그쵸. 근데 이번 시즌은 기분 정호도 야 과연 이분이 어떻게 할지 되게 좀 기대가 되고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리고 김기동 감독님의 축구도 또 기대가 되고 왜냐면 팀을 옮겼으니까 이번에는 또 포항에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기대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 팀을 옮겼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영입들을 했고 어쨌든 전북도 멤버가 세니까 기대가 되고. 전북은 또 멤버가 너무 좋으니까 또 기대되고. 포항도. 울산은 뭐 항상 우승 2년 연속 했으니까 또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광주는 아침까지 나가니까 야 이정효 감독님이 두 번째 시즌에 진짜 어떻게 할지 또 더 궁금하고. 학범 쓴 감독님이 K리그에 오랜만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임팩트 있는 감독님이셔. 아,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도 기대가 되고. 또 강원도 윤정환 감독님이 과연 작년 시즌에 어떻게든 살아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과연 동계 시즌 동안 바꿔놨을지 난 그것도 되게 기대가 돼서 K리그가 은근히 이번 시즌 역대급으로 난 기대가 되는 것 같긴 해. 그 포항도 멤버가 뭐 약하다 많이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축구를 보여줬잖아요. 박태하 감독님이 어쨌든 보여줬어.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은 대구도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는 끈끈해요. 네, 끈끈하게 카운터 어택을 진짜 무섭게 몰아치는 팀이 될 것 같아서 누가 강등이 될지도 예상이 좀 안 가고요. 누가 우승을 할지도 솔직히 예상이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다음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벌이에요. 이 두 감독님은 이정효 감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인터뷰를 했을 때 광주는 우승을 할 수 없는 선수와 감독이 있다. 시즌을 준비하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구단, 선수, 감독으로 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 팀 광주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시즌 광주가 시험대라고 하는데 12개의 팀 감독들이 모두 시험에 들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말 잘한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감독님들이 이정효 감독님의 그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작년에는 잘했지만 올해는 너 어려울 거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정효 감독님이 나뿐만 아니라 니네도 어려울 거다. 모든 팀들의 지도자들이 시험에 들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시험관이다 이거야. 지금 내가 문제를 낼 테니 너희들이 한번 물어봐라.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좀 발언의 수위가 좀 줄긴 했어요. 뭘 줄어? 거기 나와가지고 축구평 얼마나 개판이면은 그쵸? 이런 감독을 데려오냐고 했는데 뭘 수위가 작아져? 맞아요. 필터링이 개쎄 필터링 없어 이 사람. 그래서 이제 FC 서울이랑 첫 경기에서 맞붙는 이정효 감독은 상식 밖의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많은 팬들이 이 경기를 보러 오신다고 하는데 누가 오든지 누가 경기에 뛰든지 상관없이 상식 밖의 생각으로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고 이에 김기동 감독은 이정효 감독은 내가 포항에 있을 때도 다른 경기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고 들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날 흐름은 당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 This is 기동킴. 근데 한번 잡았거든. 그 안방에서 포항에서. This is 기동킴. 그러니까 광주가 그 당시에 정말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 항상 뜨거운 감자였어요. 근데 그 잘 나가던 광주를 약간 뒤지게 맞았죠. 네, 매겼었어요. 김기동 완전히 감독이. 그냥 야 그 브라이튼 축구가 한국에서 될 거 같냐? 나 기동 타격대야 하고 딱 가운데 쫄아가지고 맨투맨 붙어버리니까 이게 안 됐거든. 이 패배를 하면서 광주가 그 시즌에 갑자기 승리 못하면서 좀 흔들렸어. 그죠, 좀 흔들렸었죠. 그러면서 막 이정현 축구 파악됐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 그래서 요번에도 그날 경기의 흐름은 이정효 감독 당신의 의도대로 쉽게 되지 않을 것. 이렇게 이제 김기동 감독이 맞받아 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이제 포항 시절 김기동 감독님의 전적을 보시면은 접전이에요. 1승 2무 1패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경기마다 또 스코어가 많이 난 경기는 정말 재밌었고 스코어가 적게 난 경기는 이 두 감독의 전술적인 대결이 상당히 재밌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너무 기대가 된다. 내가 알기로는 네. 내가 또 이제 광주에 좀 많은 선수들이 좀 있어요. 요즘도 연락하고 계시나요? 여러 명들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들은 걸로는 올해 광주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떤 거죠? 우승이라고 합니다. 리그 타이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축구가. 근데 선수 보강이 막 엄청 되진 않았잖아요. 나간 선수에 비해서. 안 되진 않았지 뭐. 근데 나는 그건 있어요.
광주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네. 난 티모를 못 지켜낸 게 너무 클 것 같아요. 뭐 티모, 토마스 다 나갔긴 했는데 아 근데 티모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브라이튼 축구를 보거나 이런 축구를 볼 때 그 축구의 본체는 덩크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 덩크 역할을 티모가 했고 안영규 선수가 뭔가 정말 잘했지만 그 실질적으로 공을 밟고 있던 건 티모란 말이야. 그래서 과연 다른 수비수들이 티모만큼 여유롭게 그 공을 밟아주면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요게 이제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이게 좀 기대가 돼요. 근데 이번 시즌에 광주가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광주에 막 어린 선수들이 꽤 많잖아요. 엄지성 선수라든가 아니면 허율 선수라든가 이게 다 1군에서 뛰는 선수들인데 요 선수들이 이제 대표팀 차출이 계속해서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또 경기력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 또 이수민 선수도 나갔기 때문에 과연 광주가 이번 시즌 어떤 축구를 근데 감독님은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시즌 또 다를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비장의 무기가 있으시다고 들었거든. 조금 또 스타일을 바꿨다라는 인터뷰도 하셨거든요. 우리 브라이튼도 보고 있고 맨시티도 보고 있고 아스날도 보고 있다. 예상할 수 없는 축구를 보여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선수가 어떻게 할지 궁금하지. 나는 최경록. 아 독일에서 뛰던 선수. 최경록이 과연 여기 와서 네. K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아 근데 그 선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매니아 분들은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독일에서 3부까지 뛰었던 선수입니다. 원래 옛날에 차두리 코치님이 독일에 계실 때 최경록 선수가 제2의 소니가 될 것이다라고 약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재능은 뛰어난 선수였는데 핫했죠. 그 쌍파울리라는 팀에 있을 때 그 당시 10대 후반의 나이로 데뷔골도 넣었고 원래 잘 나갔었어요. 근데 십자인대 부상도 막 이렇게 당하면서 조금 이제 떨어지게 되고 칼스루에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고 3부에서 좀 활약을 꾸준히 하다가 2부에서 좀 뛰었는데 요 선수가 예전부터 이 감독님이랑 아는 사이였대요. 그래서 요 인연이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최경호 선수가 고등학교 때 원래 대학을 가려고 했대요. 아주대학교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아주대학교 코치로서 이 이종효 감독님이 최경호 선수를 알고 있었고 그 당시부터 좋아했는데 아쉽게도 최경호 선수가 이제 해외 진출을 선언하면서 대학을 안 가게 됐고 그래서 훗날 이제 다시 제자와 감독으로 만나게 됐는데 요 선수가 아마 작년에 토마스가 했던 그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중원에서. 그리고 나는 또 내 제자였던 네. 봉훈이. 복귀했네요. 봉훈이가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포지션이 그 강주에서 어디서 미드필더 뛰겠죠. 윙백으로 많이 뛰는 미드필더 거 뛸 것 같은데 네. 봉훈이가 어떻게 할지도 좀 기대가 돼. 근데 그 여봉우 선수는 문도구님이 지도를 해보셨지만 이게 부상만 좀 이렇게 잘 케어가 된다. 나랑 할 때는 맨날 똥주바리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맨날 햄스트링이 자주 올라오셔가지고 그것만 없으면 정말 진짜 열심히 뛰는 선수이시거든요. 뛰는 거 하나 1등이죠. 네. 그리고 패기, 그 열정. 그러니까 뭔가 흔히 K리그에서 보기 어려운 유형의 한국 수병, 그러니까 한국형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이순민 선수 느낌. 낼것 같아. 네. 수도 있고 봉훈이가 자신감만 딱 차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첫 두세 경기만 봉훈이가 딱 이 맞아떨어져서 잘 되면 네. 봉훈이는 K리그에서 원래 뭐 인증됐던 선수니까 좀 기대가 돼요. 봉훈이가 어떻게 할지. 그 여봉우 선수 옆에서 뛰는 정호연 여우 미드필더는 많은 K리그 감독들이 인정을 한 선수예요. 영입하고 싶은 순위 1등에도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요 선수도 굉장히 또 이번 시즌은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 같고 특히나 저희 선수 초대석에 나오셨던 왼쪽 풀백 이민기 요 선수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두현석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요 선수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많이 차서 상무를 원래 입대를 했어야 되는데 상무를 떨어지게 되면서 이번 시즌까지 하고 내년에 현역 입대를 해야 된대요. 아니 씨발 두현석이 어떻게 상무를 떨어지냐. 그러니까 상무를 계속해서 떨어졌고 신체 검사를 했을 때 결격 사유가 없어서 공익 요원으로도 못 들어가서 원래 이번 시즌에 광주가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갔어요. 1월에 못 갔대요. 두현석 선수는 그 비자가 안 나와서 군대 그것 때문에 여권 때문에? 만료 기간이 안 된대요. 파스포드에 찍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못 광주에 가서? 남아서 그냥 혼자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현역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두현석 선수의 두현석 선수는 이번 시즌 라스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냥 태클 보이면 몸을 사리지 말고 그냥 십자인대 끊어져서 들어가야지 어떡하냐. 웃자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들. 네. 근데 그냥 진짜 십자인대 끊어지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뭐 면제를 받든 공익 판정을 받든 해야지. 어떻게 현역을 가, 어떻게 막군을 가. 근데 그 정도로 간절하다는 거죠. 이번 시즌 라스트 댄스를 추고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서 두현석 선수가 있고 또 위쪽 지역에는 뭐 이건희 선수라든가 허율 선수가 또 지키고 있고 왼쪽에는 아산이
지켜낸 게 크죠. 그리고 엄지성 선수도 있고 해서 아마 이번 시즌도 기대가 많이 될 거예요. 거기다 최경로 선수도 영입이 됐고. K리그 이번 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 5명. 저는 당연히 링가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경로 선수도 기대가 많이 되고. 나는 이번 시즌 제르소 일단 기대가 너무나도 되고요. 뭐 항상 잘하는 거. 작년에 제르소도 어떻게 보면 네. 항상 왼쪽 윙을 뛰었잖아 제주에서. 그다가 작년에 인천에서 뛰면서 막 우측 윙도 뛰고 투톱으로 공격수도 올라가고 하면서 제르소를 내가 항상 보면서 느꼈던 게 왜 이 선수를 제주에서는 남길 감독님이 왼쪽에만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제르소가 포텐이 그냥 여기까지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르소가 이번 시즌 또 어떻게 할지 너무 기대되고 그 다음에 전북에서는 사실 티아고와 이 에르난데스의 조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요거 좀 기대되고 링가드 당연히 기대되고 그 다음에 천성훈? 아산이.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흔히 K리그 보면은 네. 항상 얘기하던 게 있어. 신진호와 이명주의 조합. 진짜 이 스틸타카 때 그때 그 로망이 있었잖아. 근데 그쵸. 작년에는 진호 형도 몸이 계속 안 좋았고 이명주 형님도 계속 좀 다칠 때도 있고 막 이러면서 둘이 좀 어쨌든 같이 뛸 때 좀 시너지가 안 났거든. 같이 많이 못 뛰었죠. 같이 많이 뛰지도 못했는데 네. 같이 뛸 때도 시너지가 막 팬들이 막 기대했던 것만큼 엄청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뭔가 이번 시즌 나는 문지환, 김도혁, 이명주, 신진호 이 선수들을 뭔가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이렇게 진짜 만약에 옛날에 AC 밀란처럼 유벤투스처럼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해가지고 문지환 딱 수병에 피를로, 박아놓고 셰드로프, 신진호랑 김도혁 딱 이명주. 박아놓고 네. 명주형 공미 딱 박으면 야 인천도 나는 솔직히 파이백 한 다음에 다이아몬드 세우면은 제일 강한 미드필더라. 거기 앞에다가 묵어서 세워놓고 뭐 천성훈이 됐던. 개셀 것 같아. 양쪽에 그 홍시우 홍시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존나게 달리고. 예. 난 매력적일 것 같아. 대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은 너무 근데 선수단 유출이 좀 심하긴 했어요. 일단 조유민은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게 좀 크다 생각하고 티아고도 잃었고. 대전이 어쨌든 간에 브라이튼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대전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멤버가 약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근데 대전은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나는 이제 포항에서는 네. 이제 또 용준이가 어떻게 하는지 기대가 된다. 허영준 선수. 어쨌든 전북과의 경기에서 허영준이 나와가지고 잘했어요. 전반전은 뭐 거의 전반전 도루지. 네. 전반전에는 와이 플레이메이커다 기가 막힌다. 용준이가 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연 용준이가 어떻게 뛸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된다. 허영준 선수가 이번 시즌 10골 이상만 넣어주면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앞에 뛰는 조르지가 좀 골이 들어가야 돼요. 골 조르지는 그러니까 플레이는 좋은데 골을 못 넣어요. 이 슈팅 그 희망이 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김종우 선수나 오베르단 오베르단, 그다음에 그치. 정재희 이런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포항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주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렇게 뭐 어떤 선수가 기대된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리겠어요. 제주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원정보다 네. 그냥 홈에서 왠지 다 두드려 팰 것 같아. 학범순의 그 제주 홈 거기서는 그냥 체지방 지금 막 낮추고 난리 났대요. 그쵸. 홈에서는 내가 봤을 때 제주가 진짜 다 두드려 팰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근데 유리- 원정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홈에서만큼은 다 두드려 패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기대된다. 원정 왔을 때 상대편 에어컨도 못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다가 경기 들어오게 만들어서 제주가 그냥 뭔가 홈에선 잘하지 않을까. 근데 그 멤버가 여러분 네임드가 없는 상황이라도 제주는 감독이 세잖아요. 김학봉 감독이 여러분 K리그에서 그래도 타이틀을 들어 올리셨던 감독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경험으로 이번 시즌 잘 운용하실 거예요. 네, 하여튼 요렇게 오늘 이제 네. 준비한 컨텐츠는 저희가 다 했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벌써 거의 90분을 했는데 또 내일 저녁 시간에 라이브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